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요, 엄청나게 까다롭게 조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통계를 보면은요, 2022년에 제도가 바뀐 이후로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은퇴자가요, 무려 2년 반 동안 누적 인원수로만 31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연소득이 3,400만 원까지 벌어도 피부양자를 유지해 줬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갈수록 피부양자 탈락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 결국 건강보험료로 다시 나가서 국가가 줬다가 다시 가져간다는 것 같다는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66만 원 뿐이 안 됩니다. 퇴직이나 국민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166만 원이라는 이 기준선은 이제 생명줄이나 다름없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은행과 뉴욕 월가 종합금융사에서 투자 실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자, 그런데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166만 원 기준만 조심하면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폭탄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별다른 넉넉한 소득도 없이 오직 평생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딸랑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5억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 2천만 원에서 그 절반인요 1천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이면 도대체 시세로 얼마짜리 집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면 대략 요즘 실거래가 시세로 보면 12억 후반에서요 약 14억 안팎 정도 하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 집은 부자들만 살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파트 공시 가격도요 덩달아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좀 괜찮은 동네에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 과표 5억 4천만 원을 훌쩍 넘어버린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 한 해만 하더라도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과세 표준이 무려 전년 대비 18%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은퇴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 좀 받는 정도면 괜찮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값이 오르고요. 또 공시가격이 같이 오르면서 은퇴했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은 과거보다 줄거나 또 그대로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더 빡빡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분들은 소득이 넉넉한 부자가 아닙니다. 현재 현금 여유는 크지 않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딸랑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 한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류상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조금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요,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이 중요한데요.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은퇴자들의 체감하는 부담은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요 전국 평균 9.1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은요 18.67%나 올랐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서울 지역 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앞으로 공시가격 부담을 걱정하는 은퇴자는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은 더욱더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은퇴자들 입장에서 건보료에 특히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집값은 그냥 만질 수도 없는 종이 위에 쓰여진 숫자에 불과한 것인데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현금으로 빠져나간다는데 불안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지해서 사는 분들, 그리고 집 한 채 외에는 마땅한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건보료 부과 기준도요, 그에 맞춰서 피부양자 재산 기준이라든가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을 좀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보료 기준은요, 변동도 없이 여전히 그대로이거나 더욱더 깐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의 부담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집값이 아니라 은퇴자들의 실제 생활 여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요. 간병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활비도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불안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작동이 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은퇴자 개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는 노인분들의 전철 무료 승차 같은 작은 논쟁에 시간 쏟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과 최소한의 연금 소득으로 버티는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부터 현실에 맞게 정부와 건보공단이 적극 나서서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세 13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현금이 막 쏟아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우스 푸어입니다. 막말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벽돌 빼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연소득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줄면서 기준이 더 타이트하게 됩니다. 연소득 1천만 원을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약 83만 원인데요. 노후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월소득 83만 원만 초과하면 그날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좀 성실하게 부으신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게 받고 계신데요. 집 한 채 딸랑 있고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있는 도중에 집값의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넘어서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하게 되면 매달 몇십만 원씩 생돈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서운 2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돈들이 합산되는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요, 아주 매섭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고 있는 연간 소득에는요, 이자나 배당이라고 하는 금융소득도 포함이 되고요, 또 사업소득, 또 기타 소득, 그리고 공적연금 같은 연금 소득을요, 싹 다 긁어서 포함시킵니다. 가장 억울한 게 연금 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요, 여러분이 받는 금액의 100%가 다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심지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오르는 만큼 수령액도 조금씩 올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매년 물가 오르는 것만치 2% 정도 연금액이 조금 올랐다가 그 푼돈 때문에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게 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65세 넘어서 나라에서 주고 있는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행히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돈 내고 민간보험사나 은행에 따로 부은 개인연금들 있으시죠?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든가 같은 사적연금하고요. 또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하실 때는요, 국민연금만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비과세되는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은행 이자나 개별 주식 그리고 ETF 투자로 해서 여러분이 배당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피부양자 탈락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1천만 원 기준입니다. 1년에 이자나 배당으로 금융소득만 1천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이건 소득 합산해서 싹 다 빼줍니다. 그런데 딱 10원이라도 넘어서 1천만 원하고 10원을 더 받았다. 그러면 1천만 원 덩어리 전체가요, 여러분의 소득으로 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통장 관리 정말 살 얼음판 걷듯이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부부들,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이 싸우시고 계시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분이든 또 아내분이든 둘 중 한 명이라도요,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돼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10원 한 장 없는 배우자까지 부부 동반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동시에 박탈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좀 다릅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의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원인 제공자인 그 재산을 가진 사람만 탈락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자격 요건만 그대로 맞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탈락 기준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엇박자나는 기준이나 제도들 역시 어서 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도대체 정부나 건보공단은 계속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집 한 채만 딸랑 있고 별다른 큰 소득 없는 은퇴자분들이 큰 걱정 없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피부양자 탈락해서 억장이 무너지시는 분들께 정부가 주는 위로금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입니다. 즉 은퇴해서 너무 갑자기 건보료 내라고 하면 힘드시니까 첫 해에는 내야 할 보험료의 80%를 파격적으로 깎아줍니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그리고 4년 차에는 20%를 깎아주면서 서서히 적응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감면제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2026년 8월이 되면은요, 이 경감제도도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할인 한 푼 없이 100% 건보료를 다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내 아파트 시세가 약 13억 정도 해서 과표 5억 4천만 원이 넘게 되면 1년 연금과 소득이 1,000만 원, 즉 월로 따져서 83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무조건 다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노후 자금은요,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IS라든가 연금저축, IRP와 같은 사적연금 하고요. 그리고 또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상품 위주로 굴리셔야 합니다. 제도와 기준은 계속해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연금의 상태를 매년 건강검진 하듯이요,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다면 부부간 명의 분산이라든가 또 금융상품 교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잡한 계산법 꼭 노트에 적어두시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주식이나 ETF, 부동산 투자로 성공과 실패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이 서로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